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막 일어났는데 지금 7시인데 슬슬 움직여볼까 합니다. 우선은 근처 목욕탕이 있길래 목욕탕을 좀 씻고 그 다음에 오늘치 일정을 한번 싹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날 돈 트는 거를 어떻게 보게 됐는데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사진에 카메라에 잘 담길지 모르겠는데 하늘이 너무 이쁩니다. 옥수 온천탕이라고 하는 곳에 씻으려고 왔는데 일단 외경은 굉장히 멋있습니다. 우선 씻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다녀오겠습니다. 지금 씻고 나왔는데 사실 뭐 외견상 크게 달라진 건 없어 보이죠? 그래도 아주 뽀송뽀송하니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갈 장소가 외암 민속 마을입니다. 거기까지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 외암 마을에 도착을 했거든요, 주차장에. 네, 역시 사람이 아무도 없군요. 평일이라 그런지 너무 좋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아마 위쪽으로 올라갈 건데 저 뒤에 보이는 저 산이 서울화산이라고 하네요. 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제가 날씨 선택은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금 하늘이 너무너무 맑아요. 미세먼지도 없고 오늘 진짜 놀기 딱 좋은 날이에요. 특히나 지금 사람도 없어가지고 제가 원래 이렇게 카메라 보면서 말하는 게 되게 어색하거든요. 특히나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근데 지금은 아주 괜찮습니다. 오, 하천. 굉장히 풍경이 이뻐요. 너무너무 맑지 않습니까, 날씨가? 일단은 표를 사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여기 매표소 여기 있다. 잠깐만요. 일단 표를 구했고요. 2,000원이네요. 자, 그러면 어디부터 들러야 되나? 오른쪽부터 가봅시다. 아직 근데 초입이라. 와, 세상에, 이 고즈넉한 분위기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고요한 아침의 느낌이 있습니다. 이 외암마을은 제가 지도를 보다가 그냥 크게 써 있어가지고 일단 오긴 왔는데, 근데 여기 사람이 사는 진짜 그건가? 아니겠죠? 그냥 이렇게 구성해 놓은 거겠죠? 왠지 사람이 저쪽에 살 것 같아. 그 집집마다 차가 있는 것으로 보아 진짜로 주민분들이 사는 곳일까요? 좀 이따가 한번 알아봐야겠는데? 근데 여기서 살면 느낌 있겠다. 너무 좋을 것 같아. 사람들도 다니는 걸 보아하니 진짜로 여기 주민분들이 사시나봐요. 한번 산책 겸 1시간 정도 쓱 돌면서 뭐가 있나 느긋하게 봅시다. 다른 관광객들도 없으니까요.
보면 감을 다 따지 않고 몇 개 이렇게 남겨놨잖아요. 이쪽에 저게 우리나라 전통 방식이긴 한데 철새들이나 나치 뭐 이런 애들 먹으라고 저렇게 일부 남겨둔 겁니다. 좋은 문화죠. 보니까 여기가 진짜로 주민분들이 사시고 일부 몇 채 정도는 그 게스트하우스보다는 민박? 약간 민박집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차비는 무료지만 여기 안에 들어오는 건 입장료는 2,000원 정도 금액이 있어요. 네, 아침 산책으로 이곳을 택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좋네요. 무엇보다 살아있는 느낌이 있어서 좋아요. 보통 민속촌이라고 하면 집만 남겨져 있고 사람은 살지 않아서 그냥 유원지 느낌이라면 여기는 진짜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 넘어서 집을 못 짓겠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그냥 민속촌 같은 경우에는 진짜 유원지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막 찍겠는데 이게 남의 집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막 함부로 못 찍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누가 내 집 막 찍고 있으면은 막 썩 기분이 좋진 않잖아요. 물론 제가 돈을 내고 관람객 입장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어느 정도의 예의는 필요할 것도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잘 모르니까 산책하듯이 싹 보고 가겠습니다. 어쨌든 제 눈은 정말 오랜만에 호강을 하네요. 이렇게 마을 회관인데 너무 느낌 있지 않나요? 너무 좋아. 우리가 아까 입구에서 봤던 그 산 이렇게 보니까 훨씬 더 예쁘네요. 특히 이 산 앞에 아무것도 없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분명히 산이 갈았을 텐데 제가 좀 전에 산 앞에 큰 건물이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저겁니다. 저렇게 산 앞에 큰 건물이 있게 되면 그 산 느낌이 충분히 나지 않아가지고 저는 저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지붕이 낮게 되면 이 풍경이랑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그게 바로 전통 가옥이 주는 힘 아닐까요? 이제 1시간 정도 둘러봤는데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돌아보고 다음에도 평일날 오전에 오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하여튼 다음에 오게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자세하게 찍는 걸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둘러야 할 곳이 아주 많기 때문에 다음은 독립기념관으로 갈 겁니다. 일단 무사히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여기 엄청 큰데요? 그리고 저 탑 같은 거는 항상 상징인 건지 이쪽에서 보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항상 독립기념관 가면 저런 탑들이 있는 것 같아요. 큰 상징물이겠죠? 근데 하늘이 미세먼지도 없고 너무너무 좋아요. 미쳤다리. 이거 전부를 다 둘러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메인 길에 있는 이쪽 라인 이 한가운데로 해가지고 이렇게 저 끝까지는 한번 가볼까 합니다. 이 앞에 그 이마트 24도 있고 옛날 호두과자, 천안 호두과자도 팔거든요. 그래서 커피는 그냥 여기 편의점에 있는 걸로 먹고 그다음에 호두과자로 점심을 좀 때울까 합니다. 점심을 때우면 그만큼 더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저 건물이 멀리서 볼 때는 몰랐는데 굉장히 웅장합니다. 가까이 갈수록
엄청 커요. 생각보다. 꼭 천안에 오시면 꼭 국립기념관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들어가기도 전인데 저 외관에서 보이는 저 모습으로 조금 압도당했다고나 할까? 이 태극기들이 바람에 싹 한꺼번에 휘날리면 참 멋있긴 할 텐데, 그죠? 옆에 광개토 대왕릉비가 있어서 한번 구경하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면서 봤는데 상당히 그 전투복을 입은 군인분들이 많이 방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이런 곳은 또 군인 우대가 또 크기 때문에 부대에서 보내는 건지 자발적으로 오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멋있습니다. 오시는 거. 그러면 본격적으로 기념관 안에 들어가서 뭐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이 잘 담길지 모르겠는데 저기 가운데에 엄청 큰 동상이 있거든요. 압도적입니다. 물론 외관에서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 건물에서 느껴지는 아우라, 그게 저 멀리서부터 느껴졌는데, 일단 큰 건물을 왜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지으려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이 큰 건물을만 보기만 했는데도 그 웅장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신전들 같은 걸 보면은 다 크게 짓고 막 높게 하려고 했던 게 이런 이유가 아닐까요? 안쪽을 한번 둘러봅시다. 근데 어디로 들어가는 거지? 보통행로. 약간 저 처마라서 겨울엔 고드름 같은 거 생겼다 떨어질까봐 이렇게 통로를 만들었나봐요. 안전하게. 짱 크죠? 보면 이름들이 이렇게 써있거든요. 짱 커. 근데 뭔가 원래는 조그만 태극기였다가 이렇게 크게 만든 것 같은 느낌인가? 이런 글씨들이 뭔가 조그만한 글씨였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까 밖에서 보이던 엄청 큰 조형물, 조각상, 이거 인천에도 있거든요. 비슷한 거. 이건 아까 그 태극기 맞은편에 있던 제가 말했던 그 큰 그림입니다. 한번 본 것 같은데. 사파 이렇다 보네요. 전시관 가는 길에 모노레일이 있어. 쩐다. 작동하나? 작동은 안 하네요. 아쉽게도 무빙워크가. 이거 됐으면 기가 막혔을 텐데. 원래 이 안쪽까지 이렇게 들어올 생각은 없었는데 그냥 뭐에 홀리듯이 그냥 쓱 들어왔어요. 들어온 김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또 전시관 내에서 영상은 요 입구에 있는 요것만 찍고 나머지는 사진을 찍던가 해야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에티켓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 박물관은 이게 좋은 게 이렇게 한 점씩만 있는 게 좋아요. 집중해. 지금 뭐에 홀린 듯이 전시관 하나를 보고 왔고, 다음은 바로 뒤쪽에 보이는 게 그 다음 이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엄청 오랫동안 있을 수는 없어가지고 처음에 그 길 따라서 쭉 올라가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일 안쪽까지 일단 올라가서 보는 걸로 하고 이번 여행에서는 딱 여기까지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이관에 또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긴 했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아쉽지만 여기까지. 아까 그 입구에 호두과자랑 편의점 있었잖아요. 그래서 호두과자랑 요거 커피 사왔거든요. 이동하면서 먹는 게 점심시간도 아끼고 제 여행 일정에도 차질이 없을 것 같아서 간식 먹으면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세종으로 이동합니다. 여기 세종으로 가는 길인데 중간에 하늘이 너무 이뻐가지고 잠깐 멈춰서 졸음 휴게소에 잠깐 세웠습니다. 하늘이 진짜 너무 이뻐요. 제가 이 여행을 계획을 하면서 처음 세웠던 건 2주 동안 전국 시를 다 돌아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일정이 좀 빡빡하고, 그리고 생각 이상으로 한 곳에서 진짜 크게는 뭘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하루에 한 6군데, 7군데 막 이렇게 지역을 그렇게 이동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순수하게 이동 시간만으로도 7시간 정도 걸려요. 거의 1시간 거리 옆 동네는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거기서 뭔가를 보고 먹고 하면 추가로 1시간이잖아요. 거의 12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일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짧게 보고 넘어가는 건 제 성격에 맞지도 않아서 차라리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전부 다 충분히 관광을 하고, 인천에 한 20일 정도, 한 30일까지 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정을 마치고 새해에 제가 딱 여행 끊긴 시점부터 다시 이어가는 걸로 하는 게 훨씬 저에게 이로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늘까지의 일정은 좀 빡빡하게 한 8군데 정도 돌아보겠지만, 그 이후의 일정은 좀 한 하루에 4개? 4군데 정도 돌면서 천천히 여행을 해볼까 합니다. 시간을 쫓기듯이 다니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꾸준하게 세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세종 청사 쪽으로 도착을 했고요. 이제 소녀상을 찾으러 갈 건데 정확한 위치는 몰라가지고 근처를 좀 배회하면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나저나 제가 세종에는 몇 번 온 적이 있어요. 우선 제 기억에 세종은 세종 청사가 엄청 크게 있었고, 그리고 그 청사가 건물이랑 건물 막 연결돼 있고, 하여튼 좀 커다란 건물이 많은 곳으로 기억이 되고, 그다음에 KTV라고 하는 이제 정책방송이 있는 방송국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정책방송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납품하러 몇 번 왔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소녀상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일단은 좀 찾으러 가봅시다. 공원에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겠네요. 지금 평일 낮이라 공원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역시 놀 때는 남들 일할 때 노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남들은 지금 다 뭐 일을 하고 있거나 학교에 가 있거나 하겠죠. 하지만 저는 백수기 때문에 땡자 아무도 없는 이 거리를 유유자적하게 거닐고 있습니다. 이때가 제일 좋아요. 뭔가 이 거리 전체를 다 내가 소유한 느낌? 무엇보다 이 카메라를 들고서 이렇게 말을 하고 하는 게 아직은 어색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보면 좀 낯간지럽거든요. 네, 아무도 없으니까 이렇게 해도 전혀 어색함이 없습니다. 물론 카메라 자체는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거부감이 좀 덜하다고나 할까? 첫날에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지도 못했는데, 둘째 날이라고 약간 카메라도 익숙해지고 사람도 없고 하니까 좀 용기가 좀 생겼나봐요. 일단 소녀상이 있는 데까지 한 10분 정도 나오는 걸로 봤었는데, 그나저나 진짜 하늘이 미쳤어요. 보이시나요? 조금 어둡게 하면 하늘이 좀 잘 보이실까요? 미쳤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다고나. 제가 이 긴 여행은 처음이어가지고 전혀 아무런 계획 없이 하다 보니 오늘 좀 빡빡하게 짰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서 1시간 이상 머물 수가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쉽네요. 이런 걸 좀 보완해 가면 앞으로의 긴 여행을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조금 도움이 되겠죠. 어쨌든 현재로서는 오늘까지는 어쨌든 숙소를 잡아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생각했던 그 일정대로 다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바람 소리조차 좋아. 그렇게 오늘 제가 지금 롱패딩을 입고 있긴 한데 엄청 추운 날씨는 또 아니에요. 하늘을 보시면 알겠지만 미세먼지도 없고 너무나도 좋습니다. 내가 기억했던 세종은 항상 차가 좀 많이 있고 여기저기 시위를 했었고 건물 안에만 들어가고 막 이랬던 기억밖에 없는데 이런 곳이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역시 조금 여기저기를 돌아다녀 봐야 우리나라에 되게 곳곳에 이렇게 이쁜 데가 있다는 거를 알게 되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전국일 줄을 생각을 안 했다면 저는 아마 한평생 이곳을 몰랐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긴 꼭 해변처럼 조성이 되어 있네요. 약간 저쪽에 선베드도 있고. 이제 평화의 손유상을 찾긴 했어요. 그 다리 앞쪽에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망토는 지자체에 사는 것 같은데 모자는 누군가 씌워놓은 것 같아요. 몸이 조금 안 좋아졌어요. 그냥 밤에 잘 때는 좀 차 안에 따뜻하게 하고 잤거든요. 근데 코가 차가웠는지 콧물도 좀 생겼고 목도 칼칼하니 약을 먹어두는 게 긴 여행에 있어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와, 근데 너무 멋있다. 어떻게 멋있냐면 보이시나요? 와, 이 하늘이며 건물이며 이 호수며 모든 게 이 분위기가 저를 미치게 합니다. 지금 선크림도 못 발라가지고 선크림도 좀 사고 약도 사고 커피는 있으니까 패스하고 점심도 사실 여기서 먹으려고 했지만 아까 호두과자 하니까 확실히 뭔가 달랐습니다. 그 호두 알맹이가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6,000원 정도 했었는데 12개 6,000원이었나? 뭘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저기 휴게소에서 파는 것들은 호두 반알 정도 이렇게 반에 반알? 하여튼 호두의 향만 난다는 느낌이면 제가 사 먹었던 곳에서는 진짜 호두 한 알까지는 아니고 한 반알 정도는 다 있는 것 같아요. 몇 개 안 먹었는데 금세 배불렀고 그래서 점심은 패스하고 아쉽지만 일단 오늘은 여기서는 보고 다음에 조금 진득하게 와서 봐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딱 차로 이동해서 살 거 사고 다음 지역으로 점프해 봅시다. 공산성에 도착을 하긴 했는데 선크림을 괜히 샀나봐요. 날씨가 흐려졌습니다. 선글라스도 필요 없을 만큼 많이 흐려졌거든요. 선크림 괜히 샀나봐. 그래도 내일은 또 햇빛이 또 쨍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 믿고 일단은 이쪽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이거 몰랐는데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유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입장료는 3,000원이고요. 일단 안쪽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쓱 보고 다음 도남서원으로 갈 거거든요. 거기가 이번 여정의 이제 제일 마지막 반환 지점이에요. 다시 위쪽으로 올라갈 건데 여기 일단 성 왔으니까 성 느낌이 무신 나죠. 그리고 날씨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금방이라도 뭐가 내릴 것 같거든요. 뭔가가 내리기 전에 우선은 최대한 여기 다 둘러보고 시간이 좀 촉박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천천히 보는 맛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한번 다 보고 뭐 내리기 전에 내려갑시다. 와, 멋있다. 자,
일단 뭔가 오른쪽 길이 항상 많아 보이거든요. 오른쪽 길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오늘 이렇게 좀 곳곳을 다니면서 느낀 건 하루에 너무 많은 일정을 해버리면 한 곳에서 진득하니 보게 되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만큼 시간 쫓기고 약간 챌린지한 느낌이거든요. 지금 저는 그럴 목적으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는 2주 동안 다 돌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면 거의 드라이브 느낌밖에 안 날 것 같아서 아까 휴게소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거의 일부는 최대한 그냥 그 인천에 올라가기 전까지 하루에 한 4-5군데 되게 천천히 진득하니 쭉 보는 일정으로 내일부터는 짜고 이 볼일 다 끝나면 새해가 넘어갈 것 같은데 그때부터는 이제 원래 딱 중단했던 그 지점부터 다시 한번 쭉 다 돌아봐야죠. 엄청 넓네. 조금 이따 저 아래도 한번 싹 돌아볼 거거든요. 일단 언덕길이라 빡세네. 운동이나 좀 할걸. 카메라도 무거워가지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쌍수성? 왔는데 상당히 이쁩니다. 네, 하늘에서 뭐가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빨리 돌지 아니면 여기서 내려가야 될지 약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좀 아까워서라도 조금 더 돌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이쪽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왔던 길로 내려서 저쪽으로 가야 할지. 여기 보면 이렇게 길이 되게 이쁘게 나 있거든요. 이쪽에. 그래서 이 길 따라서 이렇게 싹 가는 거 참 나쁘지 않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럼 여기 보면 진짜 이뻐요. 쫙 여기 시내가 다 내려다 보이고 이 나무들도 되게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렇긴 한데 되게 멋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다만 지금 뭐가 막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막 내리기 시작해서 선택기로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발걸음을 떼었고 배터리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최대한 그냥 눈으로 여기를 즐기고 나서 내려가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 그냥 옷 안에 넣으면 되니까 발걸음이 그냥 이미 움직여버리는 건 어떡합니까? 일단 끝까지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도 뭐 떨어졌어요. 물방울이거든요.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지금도 투둑투둑 소리가 나는데 요 길 따라서 그냥 한 바퀴 싹 돌고 내려갈 때까지만이라도 뭐 아무것도 그냥 이 상태가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해가 금방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나머지 반이 남았거든요. 아직 그거는 다 못 담을 것 같아서 조금 아쉽네요. 지금 여기 중간쯤 오다가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길래 일단 들어왔고요. 그 뒤쪽에 보이시는 기지에 아직 발굴이 진행 중인가봐요. 이제 아마 관련된 분들이시겠죠? 지금 그 뉴스에 보면은 이렇게 뭐 나오면은 하얀색이 치고 번호색이잖아요. 지금 그런 작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실제로 저런 걸 보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신기하기도 해서 저런 거 하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우리가 퍼즐 조금 맞추는 것도 힘든데 저거는 원래 어떤 모양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진짜 심사숙고해갖고 맞추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굉장히 멋있는 일을 하시는데 그나저나 저는 지금 비가 와가지고 올라갑니다. 빗소리가 살짝 잦아지면 다시 출발하도록 할게요. 지금 가는 것 같은데 가자. 여기는 한 가을 막 낙엽 지고 이럴 때 오면 훨씬 멋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낙엽들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 조금 마른이가 지어서 아쉬운데 가을에 진짜 멋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쪽은 조금 남아있거든요, 단풍이. 그런데 이게 여기 전체에 다 만약에 울긋불긋하게 있었다고 하면 진짜 멋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 가을에 한 번 더 와야 되겠어요. 아주 멋있습니다. 저게 뭘까요? 뒤에 내려가다가 보이는 건데 약간 우물 같기도 하거든요. 저기 물이 있어요. 저게 우물의 역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게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내려가서 한번 볼게요. 여기 아까 우물 같은 곳이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 여기가 수해를 당해가지고 그 복구를 하고 있나봐요. 그래서 진입 금지가 됐는데 앞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는 아까 그냥 지나가는 거였나봐요. 지금 또 안 옵니다. 이게 뭐냐면 연지, 공산성 연지라고 하네요. 이 산성 안에 물을 저장하던 우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물은 근데 밑에서 솟아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물을 담아서 이곳에 쓸 수 있는 물을 저장해 놓는 연못이라고 합니다. 산성 잘 보고 왔고요. 다음은 논산에 있는 도남서원을 갈 건데 여기서 42분 정도 걸리네요. 그나저나 아까 비가 오락가락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또 내리고 있긴 한데 이 논산에 갔을 때 비가 얼마나 올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논산 다음에는 이제 위쪽 다시 당진 쪽으로 다시 올라갈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도남서원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베스트 프렌드 마이딘 내비게이션을 실행합니다. 우선은 비가 오지 않아서 우산 챙기지 않았고요. 날이 다시 맑아졌어요. 여기 보면 하늘이 다시 좀 맑아졌죠. 그래가지고 우산은 챙기지 않았고 일단 도남서원 가는 길이라고 해서 표가 따로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냥 안내길만 있는 걸로 봐. 또 얼마나 깊게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서원, 저도 이게 교과서로만 봤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고, 원래 제 기억에 논산은 훈련소거든요. 아마 대한민국의 많은 남성분들은 논산하면 논산 훈련소를 생각하셨는데 도남서원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논산에 볼거리가 원래 찾아보니까 좀 있긴 하더라고요. 이곳 말고도. 그래서 그냥 훈련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또 각 잡고 와도 될 것 같아요. 이번 일주를 완전히 다 끝낸 다음에 아예 약간 뭐 유적지? 이런 데를 찾아가는 여행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예 뭐 고구려면 고구려, 신라면 신라, 백제면 백제, 조선이면 조선, 이런 식으로 내가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나라에 맞는, 테마에 맞는 거를 가면은 그래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다.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도남서원이라고 여기 써있네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도남서원 해가지고 입장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5시 10분이거든요. 좀 늦은 시간이어가지고, 원래 서원이라고 하는 곳이 유생들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으로 따지면 대학생들이겠죠. 또 공부하는, 아니지, 정확히는 대학원생들이 공부했던 곳?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알고 있어요. 서당은 이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가는 느낌이며, 서원은 조금 그거보다는 학식이 된, 조금 더 배운 사람들이 와서 토론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에 대해 논쟁하고 약간 이랬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네, 굉장히 멋있네요. 보시면 기와 처마, 저는 한국 특유의 저 처마 끝이 참 좋거든요. 서원은 일단 크진 않네요. 확실히 원래는 이게 공부를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면서 했던 곳이라 막 벌처럼 크진 않습니다. 저는 이런 처마 끝이 참 좋아요. 딱 유선형으로 본 처마 끝. 그러면은 여기 논산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이제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차가 막힐 시간이라 사람은 없지만 이제 슬슬 퇴근 시간이라 가는 길이 조금 막혔거든 말이죠. 저는 잘 놀았지만 지금 시간이면 다른 분들은 열심히 일을 했겠죠. 자, 조심히 다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에서 봬요. 서원은 잘 보고 왔고요. 이제 부여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을 보러 이제 올라갈 겁니다. 여기서 한 30분 정도 떨어져 있네요. 완전하게 운전해서 5층 석탑 보고 이제 오늘 딱 한 일정이 한 2-3개 더 남았거든요. 마지막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층 석탑을 보긴 했거든요, 저는. 근데 날이 너무 어두워서 아마 사진으로는 찍혔겠지만 영상에서는 안 보일 거예요. 저 뒤쪽에 있는 건데 이걸 낮에 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 시간인지라 사실 시간도 6시밖에 되진 않았지만 요즘 해가 짧죠, 겨울이라. 달도 거의 쪼꼬매서 초승달? 그래서 거의 빛이 없어요. 현재 그냥 저쪽에 뭐라 그러지? 조명으로만 돼 있어가지고 빛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사진 잘 찍었고 이제 위로 2개 정도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가봤자 아마 들어가서 무언가를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어두워서. 그래서 그냥 숙소로 아예 올라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숙소 가서 저 저녁을 먹어야 되거든요. 이 근처에서 저녁을 해결할지 아니면 체크인을 하고 그 근처에서 먹게 될지는 차에 타서 결정하고 그냥 바로 갈 것 같아요. 자, 숙소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좀 전에 숙소를 당진에다 잡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날짜를 잘못 봐서 어제 걸로 예약을 했더라고요. 어제 차에서 잤는데 사실 그 차에서 잤던 곳에서 딱 30분만 넘어가면 숙소였거든요. 제가 날짜를 잘못 본 것도 있고 또 오늘 날짜를 잘못 계산한 것도 있긴 하지만 조금 아쉽네요. 근데 또 반면에 좋게 생각을 하면 이곳 부여에서부터 어차피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긴 해야 됐거든요. 근데 오늘 놓쳤던 2군데가 있었어요. 그거를 내일 일정이 껴가지고 천천히 다시 올라가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 다만 그 멍청 비용으로 4만원을, 정확히는 47,000원을 공중에 날려보냈다. 여기도 좀 저렴하게 구하긴 했는데 굉장히 처음 외경만 봤을 때는 조금 낡아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여기 주인 아주머니 너무 친절하셨고 그 다음에 방 컨디션도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 그래갖고 만족합니다. 멍청 비용 47,000원에 날아갔지만 굉장히 괜찮은 컨디션의 방을 구해가지고 좋고, 그 다음에 오늘 원래 내 계획이었다면 놓쳤을 2군데를 내일 껴가지고 천천히 또 관광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약간 위안을 조금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내일부터는 하루에 오늘처럼 여러 개를 껴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한 3개? 4개에서 5개. 만약에 조금 하다가 시간이 남았다. 그럼 근처에 뭐 다른 걸 더 껴갖고 6개 정도로 하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점심도 안 먹고 아침도 안 먹고 이래가지고 약간 너무 노동을 한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여행이라기보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조금 뭔가 천천히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여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내가 조금 더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하루의 일정을 조금 줄여야겠습니다. 물론 그만큼 여행 기간이 늘어나겠지만 수박 겉핥기처럼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한 번씩 보면서 여행할 수 있는 좀 재밌는 여행이 좀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멍청 비용으로 좀 쓰긴 했지만 이걸 교훈 삼아가지고 다른 분들은 여행 일정 짜실 때 날짜 체크, 그 다음에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거리 내에서의 일정 재우기, 요거 저처럼 초보 여행은 꼭 실수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멍청 비용을 쓰질 않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시간도 늦었고 하니까 씻고 이제 저는 내일 일정 한번 좀 다시 짜보고 조금 여유있게 좀 짜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